세 잔의 그림들에서 고개를 돌려 같은 방에 있는 르누아르의 작품 피아노 치는 소녀들 앞에 서보시겠어요? 방금 본 세 잔의 그림이 건축물처럼 단단하고 묵직했다면 이 그림은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르누아르는 모네와 함께 인상주의를 이끌었지만 풍경보다는 사람, 그 중에서도 여인과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죠. 즐겁게 그림을 그려라. 마치 여자와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두 명의 소녀가 피아노 앞에 다정하게 모여 있습니다. 금발머리의 소녀는 악보를 짚어가며 연주하고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갈색머리 소녀는 친구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가며 연주에 집중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사하고 풍부한 색채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소녀의 흰색 드레스와 악보는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줍니다. 그 주변을 노랑, 주황, 분홍의 따뜻한 색들이 감싸고 있어 화면 전체에서 온화한 황금빛 향기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배경을 보세요. 뒤편의 붉은 장식 커튼은 주변의 녹색 소품과 어우러져 은은한 보색 대비를 이루지만 지나치게 튀지 않고 실내 전체를 따뜻하고 아늑하게 감싸줍니다. 또한 세 잔의 그림과 달리 이 그림에는 딱딱한 윤곽선이 없습니다. 르누아르는 선을 부드럽게 뭉개고 색채를 겹쳐 칠해 소녀들의 머릿결과 옷자락 그리고 실내의 공기까지도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누아르만의 전형적인 표현법입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은 19세기 말 프랑스 부르주아 가정의 이상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892년 무렵 르누아르는 국가에서 작품을 구입할 정도로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르누아르를 평생 괴롭힌 류머티즘 관절염의 초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고 뒤틀려 붓을 들 힘조차 없게 되었죠. 화가에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음악가가 귀를 잃는 것만큼이나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손의 붕대로 붓을 묶어서라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캔버스 위에 오직 기쁨과 행복만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의 말년 작품들에는 가슴 저린 애절함이 묻어 있다고들 하지만 그림 속 세상만큼은 여전히 아름답고 즐겁고 지극히 낙천적입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르누아르가 남긴 이 말처럼 평생 육체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따뜻한 시선이 이 그림 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르누아르의 세계 잘 감상하셨나요? 이제 우리는 이 부드러운 빛의 세계를 지나 자신의 영혼을 불태워 강렬한 색채를 만들어낸 화가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장 기대하셨을 순간일 텐데요. 자신의 귀를 자른 광기의 화가, 하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빈센트 반 고흐의 걸작들이 36호실과 37호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르세의 하이라이트, 고흐의 작품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